네, 스폰서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2개월간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문자와 녹취록들이 공개됐는데 부끄러운 현직 검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유현식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런 부끄러운 소식 들으면 굉장히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검찰의 특별감찰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나 많고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향 내지는 뇌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액수, 그다음에 그 사용처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이 맞다면 현재는 아직까지 김영업 시행 전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형사처벌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대가 관계, 결국에는 이제 수사에 대한 개입이 있었느냐. 지금 문제 친구라고 불렸던 사업하는 김 씨 같은 경우 그 돈을 줬던 이유가 결국에는 부장검사인 다른 친구에게 어떤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줬던 거고 지속적으로 향도 제공했던 거니까 실제로 다른 검사들을 만나서 혹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 했던 정황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겁니다. 네. 자, 유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검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지난 5월이었고요. 네. 감찰에 착수한 게 9월이었습니다. 네. 원래 바로 이게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경에 아마 정보 보고를 한 걸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통상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바로 감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예.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사건이 사기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 수사에서 이제 고소장에서 김 부장검사 얘기가 언급됐다는 보고가 아마 대검의 정보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김모 씨가 김 부장검사의 친구라는 김모 씨가 김 부장검사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또는 경찰에서 했다가 번복을 했거나 어쨌든 진술이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검에서 직접 감찰을 하려면 이 사기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과 이 감찰 사건을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대검에서는 그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사기 횡령 사건을 직접 배당받아서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부지검에서는 일단 김모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김모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정확하게 좀 바로 잡아서 그 다음에 대검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대검에 감찰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 김 씨를 수사를 해가지고 8월 말경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김 씨가 바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는 신병을 빨리 검거해야 되고 오락가락하는 또 도주하면서 김 씨가 기자한테 예. 언론에 접촉해서 김 부장검사한테 이런 접대를 했다,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대검에 보고를 하고 대검에서 바로 감찰에 착수한 거 아닌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정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사실 애초에 처음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게 경찰서에서 이제 김 씨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면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 지휘를 하면서 몇 번 이야기가 오고 갔고 압수수색 영장도 검토가 됐고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의혹 중에 하나인 예. 겁니다. 뭐냐면 이것은 다른 어떤 김 부장검사 개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의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예. 아시겠지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고소가 접수가 됐든 아니면 첩부에 의해서건 일단 경찰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거치고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건데 경찰이 처음에 이 사업가인 김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이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아마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러면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영장 예. 신청을 했는데 예. 두 번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유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부분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거를 그 검사에게까지도 확인하는 걸 순서대로 밟아 나갈 수도 있었지만 네네.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가 돈을 받았다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증거인멸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또 빠르게 더 착수하는 걸 맞았을 수도 있는데 네. 혹시나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경찰에 의해서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걱정한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네. 경우에는 검찰 조직에 어떻게 보면 불명예로 또 하나 남는 것이 되겠죠. 네, 네. 그 부분에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네. 계좌 추적을 할 필요성이라는 게 예컨대 돈 줬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계좌를 포괄적으로 다 뒤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금융거래 비밀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이 사건에서 이제 과연 김영준 부장의 계좌를 추적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500만 원과 1000만 원, 500만 원은 이제 술집 여종업원 계좌로 갔다 예. 그러고 1000만 원은 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계좌로 갔다고 변호사의 부인 얘기하죠. 계좌로 갔죠. 부인 네. 계좌. 그러면 그 계좌는 이제 특정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횡령으로 고소됐을 때 이미 회사 계좌가 제출됐을 테니까. 예. 그럼 그 계좌에서 500만 원과 1000만 원이 누구의 계좌로 갔다는 건 벌써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김 부장 감사한테 흘러 들어갔는지 안 났는지를 따져봐야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계좌 추적이 필요한 건데 네. 만약에 그 술집 종업원이나 뭐 그 변호사의 부인의 진술 또는 그 부인의 계좌를 봤을 때 네. 거기서 김 부장 검사 흘러 나가는 정황이 없다면 그 김 부장 검사의 계좌를 열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사를 오랫동안 해본 경험상으로 네. 볼 때 국민들은 왜 계좌 추적을 영장을 기각했느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더 면밀한 감찰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과연 그 당시에 계좌 추적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마디만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네. 계좌 추적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게 김 씨가 받고 있었던 혐의가 15억대 횡령이고 50억대 사기입니다. 네.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규모가 크죠. 그러면 현직 부장검사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을 경우에는 혹시 그 사람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개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계좌 추적은 안 하더라도 대검찰청에 최소한 감찰에는 착수를 해서 네, 네. 그런 의혹들을 사전에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수사를 4월에 시작했는데 5월에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전되는 과정에 부장검사가 현직에 있게 되면 예.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더 투명하게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일단은 오늘 이 친구인 피의자 김모 씨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디까지 퍼질지도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뭐 게이츠란 말이 나오고 있을 예. 정도의 네. 상황이 됐고 저는 이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문자 같은 걸 보면 계속해서 이 부장검사는 친구란 말을 참 좋아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친구야 네. 어디 가자, 친구야 어디 가자.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과연 친구로서 느껴졌을까? 이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녹취도 했었고 다른 어떤 보안 장치 내지는 보험처럼 이렇게 들어놓은 게 아니었던가. 정말 친구라면 이거를 녹취를 왜 해놨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돼 있는 김 씨가 다른 검사들과의 자리가 됐건 아니면 네. 연관관계가 됐던 뭔가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이 부장검사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수사와 관련돼서 뭔가 탄원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검사들을 내가 만났다. 그게 사실인지에 관한 확인 작업은 필요하겠죠. 이 부장검사는 친구라는 김 씨에게 그렇게 설명했죠.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어느 정도 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들이 연루된 게 밝혀지면 그야말로 게이트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검사들의 이야기들도 사이사이 엮여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검사들이 식사 자리에 다른 검사들도 있었다. 네. 김 씨 얘기가 이제 그런데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냐. 네. 과연 그 사기 횡령 사건이 고소된 이후의 시점에 그런 여러 검사들 같이 어울리면서 밥도 먹고 접대를 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예. 또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전에 훨씬 이전에 그런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 이런 게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만약 후자라면 즉 사건이 고소 사건이 생기기 전에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면 결국 이제 김형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서른의 검사들이 네. 아마 같이 동석을 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김모 씨는 번듯한 사업가로 알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분 있는 부장검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한 그런 것일 텐데 만약 과연 그게 어떤 죄가 되느냐 네. 또는 어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 그 당시에 오갔던 얘기 내용이나 예. 또는 그런 어울리는 시점이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아마 수사가 뒤따를 거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쨌든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면 성매매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입 의혹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딱 연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계속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관련을 가져왔고 이 구속된 김 씨 같은 경우는 7억 원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물론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부장검사는 이제 강력하게 부인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문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 공개된 걸 보면은 수시로 뭐 술자리 같은 것들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어떤 공개된 내용 중에 참 좀 뭐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의 술집을 두 사람이 다녔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축소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여성 접대부 한두 명 있는 데에서 둘이 5, 60만 원 나온 데 갔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과 부장검사가 5, 60만 원대 술자리를 가지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었다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김영란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입증이 안 되다면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했다라면 중간에 혹시 이번에 드러난 일 말고도 다른 것들은 없는지까지도 사실 감찰을 해야죠. 이 지금 이 김 검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력 정치인의 사위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검찰 내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던데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부정 검사는 뭐 법조인 대관인데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렇겠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또 금융조세부를 근무를 했죠. 그 많은 검사들이 선호하는 네.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외사부장도 인천과 서울중앙에서 했고, 그다음에 정권범죄 합동수단 단장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좀 다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추진 수사본부 단장도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에 또 파견도 가 있고 어쨌든 금융과 특수통이나 특수 수사를 많이 한 그런 검사로 인정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좀 실력적으로나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유력 정치인의 사위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라 할까요? 이런 비위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뭐가 좀 됐을까요? 배경이 충분히 됐겠죠. 예. 두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 사이고 뭐 학생회장이고 반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사위라는 점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고 예. 본인 스스로도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보면 앞으로 공천받아서 정치인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토지 같은 것도 매입해달라는 네. 얘기까지 했었고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예. 사업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군요. 일단은 지금 직무 2개월 정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김 부장검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성 입증 여부인 거죠. 네. 그 과연 정말로 금액을 받은 것은 맞는지,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이르는지. 뭐 돈 받은 것 같은 경우도 지금 1,500만 원 가량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은 지금 다 갚았다라는 네.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계좌 정리들을 통해서 쉽게 밝혀지겠죠. 네. 어제 뭐 검찰, 법조 뭐 다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도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어제 뭐 사과도 했고 여러 가지 사과들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절 대책이라고 어제도 사실은 좀 내놓았긴 했지만 아쉬운 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 건설 대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리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 벌써 정리가 됐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직역이나 어느 단체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검사, 판사 이런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해버리면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개인적인 어떤 일탈 외에도
어떤 감시 시스템이나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 그리고 또 제도적인 보안 이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사실 문화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네. 결국 문화는 짧은 순간에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조 문화 근데 뭐 문화예술계의 문화도 있지만 법조계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법조 문화가 성숙해야만이 이런 개인적인 일탈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그 문화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이런 그 비위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건데 양 변호사님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는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이 돼 있다라고 예. 봅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부터 기소해서 집행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부패한다는 건 역사적 교훈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가 구성도 그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 세력의 견제가 필요하죠. 뭐 공수처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고 예. 꼭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죠. 셀프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대법원장께서 사과까지 하시는 말씀 보고는 참 가슴도 아팠습니다. 저도 법조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놓으신 그런 어떤 대책은 글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단적인 신뢰로 5배가량의 징계, 향금품의 네, 5배가량을 네. 물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된 부장검사 같은 경우 받았다고 나온 게 1,500만 원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옷을 벗고 나오실 때 7,500만 원을 만약에 네, 네. 물어야 한다면 그게 두려워서 비리를 안 저질까요? 그렇죠. 구속돼 있는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부동산만 120억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았을 때 얼마 5배 물론 7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위로 퇴직한 그 전관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뇌물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분명히 뇌물인데 양형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예. 판검사의 뇌물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가장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겠다. 예.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신 게 아닌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네. 자, 이번에는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오늘 신격호 총괄회장을 직접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직접 네. 찾아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통상은 원칙적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원칙이죠. 예. 그런데 신격교 총괄회장은 워낙 고령이시고 건강이 약화되다 보니까 아마 소환을 일단 했지만 그쪽에서 서면 방문 조사를 요청을 했고 또 검찰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불렀다 혹시라도 그 고령의 신격호 회장이 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또 본의 아닌 책임을 뒤집어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해서 아마 방문 조사를 택한 것 같고요. 방문 조사에서는 뭐 소환 조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 비자금조성이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총괄회장이 다 지시했다는 또 이인호 부회장이 아마 자살을 하면서 그 모든 지시는 당시 총괄회장이 했다 이런 유서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네. 그쪽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동시에 이제 서미경 씨에 대한 그 소환도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사실은 강제 입국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넘어야 될 벽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서미경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예.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그러니까 시가로 따진다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받으면서 조세 6천억 원 가량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본 회사 주식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혹시 한국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굉장히 많아서 절반 이상이어서 한국 내에서 수익을 얻은 걸로 볼 수 있으면 역시 국내 법도 적용은 가능한데 그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세와 관련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일본법으로는. 예. 이게 범죄인 인도 협약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2002년대에 체결이 돼 있는데 전제 조건이 일본에서도 처벌받는 범죄여야 되고 우리도 처벌받는 범죄여야 되는데 일본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으면 일본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검찰에서는 그래도 뭐 영주권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여권을 말소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그 신동빈 회장은 언제 소환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수사팀만 알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 실무자들 소환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뭐 한각규나 소진세 이런 이제 부장 거기까지 이제 선까지 올라왔고, 또 그런데 이제 이인원 부회장이 이제 거의 정점에 목전에 왔는데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제 수사에 큰 차질이 난관이 예상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그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 조사한 다음에는 그 다음 수순은 신동빈 회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수사가 3개월 가량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검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고민스럽죠. 6월 10일이었나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더군다나 처음 압수수색을 하면서부터 CEO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굉장히 뭐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 정작 3개월째 뭔가 실적을 못 내고 있고 네, 네. 그 와중에 사실 이 검찰 수사를 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짜맞춰 올라가서 이게 피라미드처럼 정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간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인원 부회장이 안타까운 네, 뭐 네.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어떻게 건너뛰어서 과연 총수 일가에까지 갈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뭐 추석 전후로 어쨌든 뭐 속도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석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